제 입장에서는 약간 직장은 뭔가 돈을 버는 수단? 결국 그 직업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애당초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직업 정신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업을 하면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영업 직무로 뽑아주는 회사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다 서류 탈락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인사가. 이거는 내 길이 아닌 거 같아.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막 그래서 내부 전배를 해달라. 아니면 나 퇴직하고 다른 회사 마케팅. 두 분은 어떤 사례 있을까요? 저는 저 대리 시절에 위에 실장님이 계셨어요. 네. 그 실장님은 정말 온통 머릿속이 다 그 인사 직무로 꽉 차 계신 분이에요. 네.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오. 뭐만 그러니까 다 주변 분들이 그랬어요. 저분은 집에 가정이 있을까? 근데 정말 그 호구조사까지 해봤어요. 그 가족이 있으시고 자녀분도 있으시고 근데 집에 안 들어가시고 와, 그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군요. 정말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인사팀이니까 뭐 금방 조회는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또 조회하고 정말 가정도 있으시고 그러는데 주말에도 언제나 나오시고요. 회사에서도 잘 안 들어가세요, 집에. 항상 있고. 근데 그게 뭐 놀고 안 들어가고 뭐 시간 때우고 이게 아니라 정말 계속 일만 하세요. 계속 일하시고 그만큼 이제 시키기도 하시고 예를 들어 뭐 손으로 탁 찌르기만 하면은 인사 제도랑 규정 이런 게 쫙 나와요. 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한 옵션이 한 3-4가지가 쫙 나와요. 이건 이런 식으로 하던가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하던가 그러니까 그냥 뭐 생각도 안 하시고 바로 자동적으로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언제나 고민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저도 뭐 인사를 뭐 좋아한다 하지만은 저는 머릿속에 온통 인사로 꽉 차 있지 않거든요. 아, 예. 뭐 프라모델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크게 있죠. 네, 뭐 블럭도 있고 뭐 이렇게 예. 있어요. 근데 그분은 모든 게 다 그 인사로 돼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존경하고 좋다기보다는 그냥 참 신기하다, 신기한 분이구나. 뭔가 그 당시 정말 직업 정신을 생각을 했었어요. 저게 직업 정신일까? 그렇다면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지금의 결론이 나온. 네, 그렇습니다. 근데 세 분 말씀을 들어보면 어찌됐든 제가 또 밀레니얼 세대지 않습니까? 밀레니얼 세대 입장에서 듣기에는 투철한 직업 정신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 내 삶을 좀 포기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저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닌데.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에요? 그런 사례가 있었다. 그쵸.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런 쪽으로 많이 간다라는 느낌이 일단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 또 밀레니얼 세대를 두고 그래 너희들은 직업 정신이 없다. 끈기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떠신가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이 어찌 보면은 더 직업 정신이 투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요? 네, 반대로요. 그 삶의 가치를 단순하게 뭐 내가 일만 잘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일도 당연히 잘하면 좋고 가정도 잘하면 좋고 내 취미 생활도 잘하면 좋고 그렇죠. 이런 삶의 가치를 좀 더 다양한 곳에 두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 다양한 곳에 더 윗선에 있는 게 그래서 내가 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에 좀 더 큰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알고 계세요? 네, 뭐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어쩐지. 없는 거고요. 예. 네, 그런데 그런 그 젊은 층 밀레니얼 세대들을 보면서 위의 계층들, 물론 저는 아니고 예. 위의 계층 분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나 때는 진짜 몸 바치고 난 모든 거를 내 가정을 포기하면서 여기에 막 내가 다 일에만 했는데 뭐 걸핏하면 뭐 여자친구 만나러 간다, 뭐 남자친구 만나러 간다 하고 나 뭐 어디 뭐 공연 보러 간다 이러고 주말에는 뭐 연락하지 마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표현 방식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업 정신과는 관계없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 밀레니얼들의 직업의식이 좀 약하다라는 이야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동의하세요? 네. 왜냐하면 그 직업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그 친구들에게 그 직업이 가지는 의미, 그래서 네가 이걸 잘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가치, 그리고 뭔가 일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거나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계기들이 요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시간이 부족하죠. 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하셨듯이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직업의식을 가지기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니어 때부터 그걸 뭔가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생 직장 경험, 그런 개념이 없어지니까
점점 밀레니얼들은 밖으로만 돌고 이게 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밀레니얼들한테 확실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없으면 그냥 기본적인 상태로 봤을 때 과거에 비해서 직업정신, 내가 이 직업을 가졌으니까 난 이렇게 해야지라고 스스로 모티베이션 하는 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요? 지금 1대1입니다. 네. 우성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이제 조직지향적이냐 아니면 개인지향적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좀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들이 조직지향적인 사람이냐라고 봤을 때는 직업정신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개인지향적으로 이제 직무에 대한 준비 그리고 직무에 대한 몰입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오히려 제 세대, 제 윗세대보다도 더 준비가 잘 돼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친구들은 내가 뭘 하고 싶다, 이 직무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지원을 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를 보다 보면은 오히려 어쩔 때는 제 신입사원 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이 친구들 준비를 잘해서 들어오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직무를 하고 싶다라는 열망들이 되게 많은 거죠. 예를 들어 그냥 사례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랑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 제가 저랑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을 채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사의 기본적인 인턴 경험이라든지 지식들을 너무너무 잘 갖추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스킬을 아는 거지 인사에 대한 제도, 그다음에 뭐 정책, 그다음에 뭐 지식 이런 거를 알고 들어오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선배를 통해서 이제 업무를 통해서 배웠던 건데 이런 친구, 제가 지금 채용했던 친구들을 이제 돌이켜서 보면은 그런 것들 학교 때 잘 공부해서 들어오더라고요. 인턴을 하면서. 이제 그리고 뭐 꼭 인사뿐만 아니라 타 직무들에 들어오는 이제 공채 사원들 이렇게 보면은 그 직무를 하고 싶어서 지원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하지만 물론 이 친구들이 워라밸을 챙기는 것도 맞고 그렇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직지향적이냐고 봤을 땐 저희 세대보다 약간은 덜 조직지향적이긴 해요. 근데 직무만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직무 전문성을 더 갖추려고 노력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려고 그 일찍 나가는 상황에서 좀 더 본인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직업 정신이 없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오히려 저희 세대 제 선배들이 더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사실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요즘 그 밀레니얼 세대분들이 더 뛰어나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고요. 저는 그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은 뭐 제 세대 때만 하더라도 제 윗세대겠죠. 예. 전 젊으니까. 자꾸 진실을 말하시는. 네, 제 윗세대 때만 하더라도 그 본인의 어떤 직업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있는 분들도 있었겠지만은 보통 이제 학창 시절 때부터 부모님이나 또는 주변에다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하면 뭐 돈을 더 잘 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뭐 더 명예가 있을 거니까 뭔가 외부에서 주입된 것에 의해서 나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야 라는 어떤 세뇌를 당한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그랬고 뭐 윗분들 주변에도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가 뭔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냐 이제 착각을 하는 게 많은 거죠.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 직업을 했지 하면서 하다가 또 벽에 부딪히고 이 길이 아닌가벼? 하면서 또 다른 걸 하기도 하고 그렇게 방황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하지만 또 방황하더라도 그래 그냥 어차피 그냥 이거 해야지 하면서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근데 요즘 밀레니얼 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내가 그럼 뭘 더 잘할 수 있을까? 아까 옥 팀장님 하신 말씀과도 비슷합니다. 내가 정말 뭘 잘할 수 있지? 끊임없이 관심하고 탐구하고 이런 찾아보고 이런 분들이 이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직업 자체에 대해서는 그 직업 그 정신이란 것이 좀 더 그 관심도가 이미 갖춰진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실제로 보신 어떤 분 따로 사례 같은 건 없나요? 지금 저랑 같이 일하는 또 되게 그 저희 인사팀에 같이 이제 일하는 분이신데 네네. 뭐 이제 입사한 지 한 1년 좀 넘은 분이세요. 근데 굉장히 이제 사실은 뭐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주 전 너무 부럽습니다. 질투도 나고 너무 잘생겨서 기분 나빠요. 사실은 옆에 있기 싫고. 보면 기분이 좀 나쁘신가 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근데 그분은 네, 정말 어떻게든 고민하고 저는 그분 딱 그 시대 때 딱 그분 나이 때 저는 굉장히 방황하고 힘들어 죽겠다. 맨날 이런 불평만 하고 살았었거든요. 그랬죠. 네. 근데 이분은 정말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잘할 수 있지? 물론 이제 아직 그 미숙하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실수가 되게 귀여운 거죠. 뭐 굳이 여기 메일을 안 보내도 되는데 막 메일 보내서 전 또 그분한테 제가 또 욕먹고 막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이분이 진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까 고민해가지고
한 그 결과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아, 내가 저땐 저랬었나? 왜 나는 그때 저렇지 못했지? 하면서 아, 저분은 정말로 앞으로 잘 되겠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진짜 이거는 어떤 세대 차이로 나누기보다는 좀 사람과의 사람? 예, 그런 차이가 더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요즘 또 밀레니얼들이 좀 직업 정신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는지 왜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볼 거예요. 근데 뭐 앞으로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직업 정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저는 직업 정신이 있으면은 일을 하는 게 행복하죠. 일을 하는 게 행복해서. 이 아까도 말씀드린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 당위성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다라면은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알게 되잖아요. 꼭 필요하다기보다 있으면은 내 일을 하는데 행복해서 좋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직업 정신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오, 그 정도로 아예 필수 요소가 아닐까라는 필수적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은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딱히 지장은 없다. 지장은 없다는 거는 어떤 건가요? 그냥 버티고 사는 거죠. 영혼 없이. 퇴근 시간만 기다리면서. 영혼 없이.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출근하는 거고 그쵸. 시키는 일은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뭔가 내가 스스로 애드밸류 하지 않고 6시 되면 눈치 보고 퇴근하고. 근데 오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직업 정신이 있으면 일이 행복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 뭐 제 또래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밀레니얼을 대변해서 얘기하자면 일을 하다가 내가 행복감을 느껴야 그때 직업 정신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준비되어 있고 잘 준비되어 있는 것들은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 직업을 하기 위한 직업적인 소명이나 직업 정신에 기반한 거냐 아니면 취업이라는 이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나는 보여줘야만 되는 스펙이었냐라고 다른 거죠. 온도 차이가 다른 거죠. 네. 그쵸. 둘 중에 굳이 비교하자면 후자가 거의 한 100%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두 분은 되게 선한 인사 담당자들이시고 채용 담당이신 거죠. 이 아이들의 노력을 얘는 진짜 직업 정신이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구나, 공부했구나. 근데 그냥 제가 느꼈던 제 또래 친구들, 뭐 저도 그랬지만 어떻게든 취업을 하기 위해서 나는 직업 정신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만 했어요, 사실. 그쵸. 그런 게 더 컸었던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서 들어가서 어쨌든 일을 하다가 내가 뭔가 큰 경험을 하거나 좋은 리더를 만나거나 좋은 코칭을 받거나 스스로 뭔가 모멘텀이 있었을 때 이 일 내가 진짜 잘 선택했구나.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좀 더 인게이지 레벨이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직업의식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되게 많이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토익을 막 너무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직업 정신 때문에 올리는 사람은 그렇죠. 많지 않고 그리고 뭐 자격증 관련된 자격증을 따더라도 그게 사실은 이 직업을 꼭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 안에서 좀 내가 1점이라도 더 따려고 그래서 취업이라는 관문을 뚫으려고 하는 게 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비슷한 이게 정확한 예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특정 직군, 직무에 대한 본인의 소명의식이나 정말 목표감이 있었다라면 절대 취준생 입장에서 원서 100개씩 못 쓴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100개 안에는 뭐 다 영업 섞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예. 물론 같은 직무로 100가지 회사를 지원하는 친구도 봤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뭐 150개, 200개 정도 이상의 원서를 제출한다는 걸 봤을 때 평균적으로 정말 특정 직무, 직군에 대한 소명의식, 직업의식을 가지고 지원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그냥 막 너무 긍정적으로 예쁘게만 바라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후자거든요. 그러니까 직업 정신, 소명 의식을 갖고 한쪽 직군에만 100개 정도를 쓴 케이스. 방송 아나운서에만. 네. 근데 이제 다른 걸 준비하는 친구들은 뭐 아무래도 아까 말했다시피 좀 요즘에 환경이 좀 너무 좋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취업을 뚫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밀레니얼이 문제다라고 하기보다는 결론적으로는 이 환경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직업 정신을 아까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은 게 하나가 있는 게 네네. 직업 정신을 내가 이 맡고 있는 업을 잘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태도 이거를 한 베이스가 있을 것 같고요. 한쪽은 이제 사명감. 두 가지로 나눠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한다면 이 사명감이라는 거는 이제 아마 취준생들한테
사명감을 갖고서 지원하는 거를 바라는 거는 좀 무리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이제 특정인들은 이제 정말 이 직업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이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을 갖고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거는 어쨌든 저희 세대보다는 더 준비를 해서 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뭔가 이 잡을 잘하고 싶어서 지원하는 그런 직무를 지원을 한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아까 김 대표님께서 이제 막 많은 뭐 여러 군데 100몇 개 지원을 한다고 해도 요즘 친구들은 예전 저희 때보다 정보가 되게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직무를 너무나 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마케팅하는 친구가 쓸데없이 인사에 지원하거나 그런 케이스는 오히려 저희 세대 때보다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뭐 저희 명성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나운서 하고자 하는 꿈이 있으면 아나운서만 계속 100군데를 지원하는 거죠. 마케팅 하고 싶은 친구는 마케팅하는 친구가 영업을 지원하진 않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마케팅하는 친구가 뭐 홍보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부서를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들을 계속 넓히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마케팅을 꿈을 꿨는데 재무를 지원한다든지, 예전 저희 때 같은 경우는 회사의 네임밸류를 보고 지원하는 케이스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회사의 네임밸류가 아니라 내가 이 A라는 직무를 하고 싶어 그러면 스타트업 지원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다 저는 그런 경우들을 좀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저는 오히려 제가 되게 부끄럽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오히려 호성님이 그런 환경에 있으시니까 네, 그렇게 네, 생각하실 수도 그런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저는 뭐 이제 게임 산업에 있었고, 그러니까요, 여기 예. 와서도 뭔가 핀테크라는 이제 스타트업 환경에서 성장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그런 산업에서 입사하는 친구들, 신입 사원들을 봤을 때 진짜 정말 다른 회사 좋은 대기업을 갈 수도 있는 친구들이 여기에서 정말 아까 말한 헝그리하게 그릿을 갖고 투지를 갖고서 진짜 이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직업 정신이란 게 물론 이제 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현실을 반영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이제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뭐 내가 진짜 이 직업을 정말 좋아해, 내 직업 정신이 있어 해서 그 직무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그 직무를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 하다 보면은 이 직무는 내 게 아닌가 봐. 저처럼요. 그럴 수 있죠. 예. 내가 아무리 생각했다 할지라도 내 게 아닐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저는 직업 정신이란 거는 이렇게 처음에 취업 준비생분들, 처음에 이제 신입사원분들 거기서 물론 나타난 분들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나타나기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시간이 흘러야 되고요. 제가 아까 직업 정신은 그 직업에 있어서 정말 필수 요소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요즘은 되게 경쟁 사회예요, 더. 네네네. 저도 계속 경쟁 상태에 현재까지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직업을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 고민하지 않는다면, 더 잘하기 위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면은 바로 이 경쟁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직업을 계속 고민하고 이 직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것이 직업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더 그렇다고 해서 뭐 다 가정 포기하고 뭐 맨날 밤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계속 거기에 대해 관심이 있고 평소에 계속 그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생기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일을 하면서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있으면은 이제 보통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계속 마케팅을 할까 방황하고 있을 때, 네. 저는 한 3년 차 때부터 직업 정신이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은 3년 차 때부터 생긴 것 같아요. 그 직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 일반적으로 그럼 3년 차 정도에 그런 게 생기는 것 같다라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건데, 그 일반적이라는 게 보통 그 내가 아무리 직업에 관심을 갖고 그 직업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이 길이 아닌가벼? 예, 이게 있는데 보통 그런 걸 찾는 시점이 보통 3년 차 또는 5년 차 정도, 3년에서 5년 차 그 사이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자기의 정말 그 직무를, 내가 잘할 수 있는 직무 또는 나한테 맞는 직무를 찾는 시점이 직업 정신을 갖게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비슷하신가요? 연차로 그걸 정하지. 아니, 그거는 안 되죠. 예. 제 개인적인 뭐 사례 얘기를 들려드리자면, 저는 처음 직장이 이제 데일 카네기 트레이닝센터에서 강의를 하면서 영업을 하는 일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주니어니까 강의는 못하고 영업만 했었거든요. 뭔가 프로젝트를 따내고 성공했을 때 성취감을 느끼고, 선배들을 보면서 비전을 느꼈을 때, 그리고 강의장 안에서 내가 뭔가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내가 거기에 조금 더 신경 써서 했을 때 고객의 피드백이, 선배들로의 피드백이, 대표님의 전체 지원 회의에서 나오는 칭찬들이, 그러면서 저는 사실은 난 계속 이렇게 더 해야 되겠구나, 잘해야 되겠구나 라면서
나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뭔가 직업의식이나 이런 게 생기는 건 그 사람에게 동기부여 될 수 있을 만한 임팩트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공 경험이든 리더의 비전 제시든 아니면 누군가로부터의 인정이든 이런 게 효과적으로 그 사람의 트리거를 건드렸을 때 6개월이든 1년이든 3년이든 그게 발동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조금 더 고민하게 되고. 어쨌든 두 분은 같은 말인 이제 것 같아요. 네. 직무를 딱 갖고 정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좀 직업 정신을 좀 알게 된 그런 케이스라면 호성님은 애초에 처음부터 그런 이제 것 같아요. 예, 저는 조금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특이한 케이스 예, 제가 인정하시는 특이한 건가요? 케이스, 아이고, 저처럼 내가 뭘 잘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그 잡을 딱 집어서 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많잖아요. 굉장히 흔치 않은 경우고 예. 많은 분들이 이런 케이스를 굉장히 부러워하세요. 맞습니다. 예. 부러워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갖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성공하기도 되게 힘들고요. 맞아요. 네. 그럼 처음부터 그냥 뭐 나는 이 일에 대한 사명감이라든가 직업 정신 확실하게 갖고 아까도 계셨고. 말씀드렸죠. 제가 HR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립을 하고서 저는 인사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네. 되게 재밌게 일을 하고 있었고요. 직업 정신이 생기는 주변에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거 같아요. 이제 내가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단계가 왔느냐. 그러니까 이 성과에 대해서 오롯이 내 걸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이제 회사에서 주느냐, 그러네요. 이제 믿고 맡겨주느냐 그런 단계가 오는 시점인데 그게 일반적으로 사원 때는 이제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프로젝트를. 그쵸. 이제 그러면 이제 한 대리 초쯤부터 이제 뭔가 윗사람 요거는 네가 알아서 마무리해 이런 업무들을 주기 시작하는데 네네. 그런 업무를 오롯이 잘 마무리해서 잘하고 있구나라는 인정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이제 내가 이 직무를 더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명감이라든지 직업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강해지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까 부장님도 애초에 신입사원이 처음부터 들어와서 이제 직업 정신이라든가 사명감을 갖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좀 손해잖아요. 이게 좀 직업 정신도 있고 그래야 잘 붙어 있을 텐데. 그렇게 볼 수도 예,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뭔가 좀 교육을 한다거나 좀 그런 사명감을 심어주는 어떤 그런 활동들을 회사들이 혹시 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뭐 제가 경험했던 회사들도 그렇지만 일반적인 뭐 대기업이라고 봐야 될까요? 회사들에서는 뭐 직업 정신이다, 사명감이다 이걸 심어주는 교육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없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들어온 분들은 신입사원들은 네. 다 해당 직무에 대한 관심은 있구나라고 일단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회사의 어떤 미션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그 회사에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무보다는 그 회사의 어떤 네. 이미지. 근데 저는 지금 계속 그 대화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생각은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직업 정신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 회사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건설회사라면 단순하게 뭐 건설을 뭐 우리는 집 잘 짓는다 이런 미션을 가진 회사는 없거든요. 보통 우리는 뭐 사람과 사람을 이어준다. 뭐 이런 걸 미션으로 하거나. 사람이 미래다, 뭐 사람이 먼저다. 그렇죠. 뭐 뭐 그런 이런 것들요. 그런 미션들을 계속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또 어떤 회사는 우리는 무조건 1등만 한다. 우린 1등 할 거다. 근데 그렇다면 정말 1등을 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직원분들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그 미션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거를 많이 봐왔고 또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저러면 참 좋겠는데 저렇게 못하는 경우가 사실 현실 세계에서는 비일비재하죠.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미션과 직업 비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취준생들이 더 잘 알죠, 사실. 그런 거. 사실은 친구들이 면접용으로 예, 다 외우고 맞습니다. 다루고 막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전파 교육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미션과 비전을 실제로 실천하고 행동에서 나오는 결과들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직업적인 뭐 소명의식, 직업정신이라기보다는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이 IT 업계를 탑티어로서 선도한다. 그래서 우리 직원으로서 이런 자부심을 가져라 라는 정도의 메일 같은 것들, 끊임없이 나오는 트렌드 자료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객의 밸류를 셀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자료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요.
뭐 오라클 오픈월드 같은 글로벌 행사 개최하면서 서머니에서 계속 보내주면서 이 회사가 진짜 규모가 있고 유명하고 뭔가 IT를 선도하는 회사구나라는 이미지를 본의 아니게 계속 받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는 내가 진짜 대단한 회사에 다니고 있구나라는 자부심, 뭐 그게 직업 정신으로 이어지는 건 개개인의 차이가 조금은 있지만 그런 작업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일단은 회사를 좋아하게끔 만드는 게 최우선인 것 같아요. 예, 좋아하게끔 만드는 게 최우선인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회사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구성원들이 명확하게 알게끔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그 직업 의식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어쨌든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존재하는 네네.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직접 이제 구성원들한테 이렇게 뭔가 전파하는 시간을 가져서 이제 구성원들한테 자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이제 뭐 핵심 가치 같은 경우도 뭔가 그 회사 미션에 맞춰서 이렇게 정립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구성원들한테 뭔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가훈을 잘 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녀들이 잘 지킬 수 있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뭐 강압은 아니지만 예. 자연스럽게 따를 수 있도록 얘기하듯이 예. 대표이사가 이제 회사에 대한 미션,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을 구성원들이 좀 이게 강제적으로 주입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생활함에 있어서 이해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제도로서 이제 풀어내고 있죠. 홀대받고 있고 제가 예, 인정 예. 못 받고 있고 회사도 뭔가 망해가고 있고 뭔가 잘 안 될 것 같고 최악인데요? 네, 최악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직업 정신을 투철하게 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경제적인 이유, 회사에서 뭔가 잘해주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 직업 정신을 발휘할 수 있을지라도 안 했으면 좋겠는 거죠. 아주 유명한 작가님과의 계약을 성사시키라는 대표의 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저희 출판사에서 책을 낼 것 같지 않았어요. 대표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너는 직업 정신이 없는 것 같아. 네가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냐?